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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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단풍이 삼천리 금수강상을 한편의 붉은 수채화처럼 멋지게 물들이고 있군요. 가을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우한 코로나는 실내보다는 실외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TV 앞에 앉아있지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을 단풍을 가슴으로 확 받아들여 보세요. 한번. 춥다고 움츠리기만 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야외 활동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닐 때 마스크 꼭 쓰시고 예방수치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못 끝낸 6장 ICO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지난 시간에 ICO에 대해서 다 못 끝내서 6-2장이라고 타이틀을 다시 붙였습니다. ICO도 2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먼저 과제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제물, 국내 대기업에서 ICO를 했을 때 참여하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여하겠다, 참여 안 하겠다 얘기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제 서로 의견들이 뭐 나는 참여하겠다 이렇고 이래서 참여하고, 나는 참여 안 하겠다 이렇고 이렇게 해서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섭섭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그 ICO 할 때 나쁜 ICO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파운더나 개발자의 경력을 좀 정확하게 보겠다, 로드맵을 정확하게 보겠다, 뭐 에스크로 지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간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면은 믿을만 하니까 투자하겠다, 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투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답을 원했던 거는 파운더, 뭐 개발자 이런 들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이게 카카오나 네이버든 아니면은 일반 스타트업 기업이든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체크해서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답을 좀 원했었는데 그런 답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어요. 안순호라고 한 학생인데 투자는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가 모험인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투자가 뜻이 뭔가.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게 투자래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게 모험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투자는 재테크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테크.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투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하고 투기는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기는 모험일 수가 있지만은 투자는 제가 볼 때 모험은 아닌 것 같아요. 재테크의 수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명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또 재밌는 답변을 썼어요. 하청 개념으로 많은 기업 삼키고 있다. 네이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이버나 카카오 얘기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한번 운영해 봤는데, 야, 정말 우리나라는요, 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이렇게 배려가 전혀 없어요. 너무 아이템이 좋다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그걸 다 뺏어가. 그게 뭐 특허라도 이렇게 신청해 놔도요, 특허는 한 30개 정도 걸어놔야지만 특허 하나를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허를 30개씩 어떻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빼나가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직원들까지 빼내가더라고요, 대기업들이.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미국이니까 가능했지,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대기업들한테 다 뺏기고 그런 이름도 안 나타났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호섭 학생이 그런 걸 해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하청 개념으로 많이 기업을 삼키고 있다. 그래서 코엑스에 가서 이제 기업 전람회 같은 거 하면요, 거의 대기업 앞에 가면은 막 스타트업 기업들이 와서 데모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이디어 뺏어갔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특이한 답변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잘한 친구들 정해진 것 같아요. 이분들 김현승, 김현진, 박은규, 박재우, 배상준, 유효재, 이희망, 정준영, 정현문, 한동주, 한재필, 황지학 학생들 깔끔하게 과제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제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캡처를 뜨셔가지고 여러분 블로그가 될지 페이스북이 될지 인스타가 될지 모르지만은 SNS에 좀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게 그냥 제출하고 말면은 사장되지만은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게 되면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잘 만든 거니까 정리 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초연결이라 그랬어요. 그쵸? 초연결이라는 거는 서로 공유하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에 썩지 말고 어딘가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그 과제물을 보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ICO 리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를 해줘야 되나 라고 고민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ICO와 IPO 결정했습니다. IPO는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자금 모집이 진행되는 거고, ICO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백서 하나 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는 거. ICO는 규제가 거의 없죠. IPO는 규제가 있다. 저 같은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요. ICO도 규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이제 IEO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규제는 아닌데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TO도 있고, 그쵸? STO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그 규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좀 장치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ICO가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양성화 좀 시켜달라 하는 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너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규제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CO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투자를 하고 IPO는 전문가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ICO는 IPO와 다르게 투자 보호 장치가 없다, 뭐 이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좋은 ICO에 대해서 먼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ICO. 지금 좋은 ICO 첫 번째는요,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좀 선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웹사이트. 지금 대한민국에서 ICO를 법적으로는 상관없어요. 근데 정부의 훈령으로 ICO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2017년 9월 며칠인가 해가지고 막아놨어요. 막아냈는데 사실 법은 없어요. 법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훈령으로 만들었다. 법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야, 이 법 없어, 그냥 해도 돼 하면서 사기꾼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ICO를 하고 싶으면은 유사 스캠이나 유사 수실행위나 다단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우리 좋은 ICO, 나쁜 ICO 배운 거 있죠? 그거에 근거해서 찾아서 실제 그 투자를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백서를 믿지 말고, 백서는 보고서잖아요. 보고서, 그쵸? 보고서. 소설이죠, 소설. 소설이고 아이디어에 불과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다 검토해보면 좋겠다. 늘 얘기하는 게 이제 파운더,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운더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에, 암호화폐에, 블록체인에 한 번도 인발부되지 않은 사람이 파운더가 돼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ICO에 가면요 꼭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뭐 국무총리 출신이다, 무슨 장관 출신이다. 외국 사람들은요 장관, 국무총리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니, 장관이 해본 뭐 블록체인을 개발해 보기를 했어. 블록체인을 알기를 해. 그렇죠? 파운더가 누구인지 반드시 좋은 파운더, 경험이 있는 파운더, 이게 좋은 ICO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발진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프로젝트 진행을 하긴 했는데 마무리를 못 진 개발자들 있죠. 이런 개발자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여러분들 이 개발자들은요 SNS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들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기타 등등 뭐 링크드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개발자들이 어떻게 뭘 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발자 반드시 확인하고 하면은 좋은 ICO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개발진과 운영진,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좋은 ICO입니다. 그리고 깃허브에, 그렇죠? 오픈소스 깃허브에 기술적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자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좋은 ICO입니다. 그리고 이제 ICO 방법을 갖다 기술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ICO 그 트랜지션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트랜지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 이런 거 말고 좀 신박한 ICO 있죠? 신박한 ICO. 그래서
ICO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신박하게 하는 게 좋은 ICO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문이죠. 소문. 커뮤니티 반응. 비트코인 톡이라든가 레딧 이런 데 있죠. 그런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들의 반응이 좋은 거. 요새 제가 이제 웬만한 건 다 쿠팡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볼 때 뭘 봐요? 거기 별점을 보죠. 그 별점을 본다는 게 결국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그냥 가게 가서 뭘 하나 사는 것보다는 쿠팡에서 별점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구입한 댓글을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전 좋더라고요. 결국은 커뮤니티 반응이 좋은 게 바로 좋은 ICO다. 자, 그리고 좀 소신을 갖고 ICO를 해라. 이더리움 맨 처음에 나왔을 때요, 말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아이오타도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이건 사기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더리움 거의 뭐 비트코인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그쵸. 아이오타는 사물 인터넷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꼭 필요한 암호화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들 잘 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쁜 ICO와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웹사이트를 보고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 이상한 사람들에 끌려가지고 강남에 있는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얘기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런 데 가시면은 일단 말리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ICO는 다 불법입니다. 꼭 막으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ICO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백서를 만드는 거죠. 백서 만들고, 지금 ICO를 허용하는 국가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ICO 허용해주는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시작하고, SNS 홍보하고, ICO를 이제 알려야 되겠죠. ICO를 전문적으로 하는 안내하는 코인힐이라든가 invest.com이라든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야죠. 그래서 투자자 모집한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세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리 세일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세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래소에 상장 안 되면은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볼까요? 자, 일단 먼저 계획 수립. 파운더, 프로젝트 기획자, 암호학자, 프로그래머 같은 개발자들이 암호화폐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백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 수립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ICO 허용 국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나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같은 이런 데 법인을 설립해야지만 ICO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ICO를 진행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트위터나 슬랙, 레딧, 스팀, 비트코인 톡,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CO 소개하는 업체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록하고 이제 백서 같은 거
여기저기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ICO를 알려주는 ICO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ICO 전문 사이트에 ICO를 등록해 놓고 유명인이라든가 투자자, 개발자, 교수 등등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각 세계 각지에다가 이제 바운티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거 제공해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마케팅 팀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절차가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보너스를 가장 많이 주는 프라이빗 세일, 경영진, 그리고 이제 얼리베커라고 얘기하죠. 얼리베커를 기관 투자자, 사전 등록자 이런 사람들 얼리베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일반 투자자들을 하는 프리세일, 그러니까 이건 특별 판매 개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메인 세일, 이게 실제 퍼블릭 세일이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거. 상장 안 하면 스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ICO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ICO 등록이라고 얘기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ICO 진행할 때 일단 ICO 프로젝트를 제출을 해야 돼요.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 비트코인, 아니 박경호 코인, 프로젝트 이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토큰 기호가 있어요. 티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BTC, 비트코인, ETH, 이더리움, XRP, 리플, BCH는 뭐예요? 비트코인 캐시잖아요, 그쵸? 라이트코인은 LTC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 이게 같이 글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 유니크하게 세 글자가 될지 두 글자가 될지 상관은 없는데, 이 토큰 기호를 정해줘야 됩니다. 티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로고 이미지 있죠. 이더리움 같으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돼서 B 써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로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이거는 어떤 거다. 이 프로젝트는 암호화폐를 위해서 2100만 비트코인을 만들고 1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언제 어떻게 잡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우리 합의 알고리즘은 뭘 사용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쓰고, 그 다음에 예약된 시작 시간, 끝 날짜 시간, 그죠? 토큰 플랫폼은 어떤 걸 쓰겠다, 토큰 공급량은 몇 개를 하겠다, 토큰 기금 목표는 얼마 하겠다, 그래?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 거냐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그 다음에 백서와 소셜미디어에 어떻게 링크가 되는지, 팀 멤버들의 이제 이름과 양력, 소셜미디어 링크 여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소셜미디어가. 옛날에는 이 소셜미디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건데, 지금 가장 핫한 블록체인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소셜미디어에 투명인가 아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또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 과제물 만든 거 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라고 한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이 사람의 경력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ICO만 소개해 주는 업체 있죠. 그런 업체 웹사이트에서 이제 본다고요. 백서가 굉장히 충실한지 여부, 웹사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셜 네트워크 정상적으로 다 링크가 되어 있는지, 회원들 프로필이 다 괜찮은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업계에 명성이 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너무 형편없으면은 등록을 안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고 내가 ICO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